네, 안녕하세요. 팬더입니다. D5 렌더러 기본 재질 PBR 강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저번에 좀 설명을 좀 길게 이렇게 했더니 조금 유튜브 분석해 보니까 지속 시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뭐 이유 같은 거 별로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그냥 정말 안 좋은 교육인데 그냥 이거 외워, 이게 답이야 라는 식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디테일한 설명을 좀 나중에 하는 두 갈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드라퍼 잡으시고 이 구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요거 베이스 컬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맵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베이스 컬러 맵 탭을 클릭하시고, 자, UI를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베이스 컬러를 불러오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자,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왔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슬라이더가 활성화 되는데, 여기서 들어가시면 세부적인 옵션을 조정하실 수 있어요. 자, 클릭.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색 공간이죠.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해서 sRGB 색 공간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만지실 필요는 없어요. 자,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RGB 색 공간은 우리가 모니터에서 제대로 된 색을 넣었더니 우리 눈에 제대로 좀 보이지가 않아. 좀 어둡게 보여. 그래서 보정을 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들은 전부 다 대부분 sRGB 색 공간으로 쓰시면 되고, 자, 나머지도 다 맵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여기 노멀 맵부터 여기 AO까지는 원론적으로 리니어 스페이스로 가지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물리적인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물리적 정보가 보정이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변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리적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이 아이는 그냥 리니어 스페이스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요즘에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발전을 하면서 지금 내가 이거 베이스 컬러 맵 불렀는데 알아서 그냥 sRGB로 기본값이 잡혀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색 공간이 원래는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리니어 스페이스로 잡아놨어야 되는데, 이놈의 D5가 이게 완전 중구난방의 그냥 개판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명확하게 좀 가셔야 돼요. 그거는 일단 정답 말씀드리고 고치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불러왔고요. 슬라이더 하셔가지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톤을 바꾸고, 이것도 뭐 세츄레이션 만져보면 아실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컨트라스트. 이거 편하긴 한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거 밑에 것들은 이제 부차적인 채널이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내가 원하는 컬러로 뭐 또 조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추천을 드리기가 좀 곤란해요. 편하다고 해서 정답은 아니다. 이 콘트라스트 이게 조금 이렇게 낮추면은 이렇게 뿌옇게 뜨고요. 자, 콘트라스트인데 요게 조금 이렇게 이게 살짝만 올리게 되면은 어두운 데가 확 어두워져요. 이게 거의 생블랙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알베도 밸류에서도 벗어나고 굉장히 채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요거 만약에 쓰시면은 진짜 미세하게 움직이셔야지, 이렇게 조금 강하게 움직이시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불편하지만 여러분들 항상 편하고 대충대충하고 뭐 그런 것들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코 좋은 퀄리티 정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포토샵에서 텍스처를 컨트라스트 조정해서 가지고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방금 전에 그 D5에서 사용했던 베이스 컬러 맵입니다. 디퓨즈 맵과의 차이점은 여기에 음영이 없죠. 그림자가 없어요. 하이라이트도 없고 오로지 색깔만 들어있는 아이가 베이스 컬러 맵이라고 얘기했죠. 이전 시간에 복귀를 하고요. 자, 일단 히스토그램에서 루미노서티, 뭐 우리말로는 광도, 뭐 밝기 정도로 번역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다가 우리가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이것도 한번 잘 보시고요. 콘트라스트를 한번 조정을 해 볼게요. 이렇게 올려 볼게요.
D5에서 조정하는 것과 뭔가 좀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바로 느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닙니다. 감각이 없다는 건데 뭔가 좀 다르죠. 다시 한번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미리 좀 이렇게 올려놨는데 조금만 올리면은 완전히 시꺼매지고 거의 형광빛이 나게 되고, 자 이거 끝까지 하게 되면은 컨트라스트 색이 아예 그냥 없어져 버려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조금이라도 이렇게 잘못 올리게 되면은, 자 완전히 생블랙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죠. 알베도 레인지에서 생블랙은 쓰시면 안 된다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HSV나 RGB, 여러분들 HSV 많이 쓰면은 23에서 95 레인지 값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잘못하시면은 색깔도 굉장히, 이런 단어 쓰기 싫은데, 이쁘지도 않고 이렇게 떠버리거나 콘트라스트 좀 올리면은 블랙은 완전 이렇게 되고 막 섀도우가 과포화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걸 쓰지 말라는 이야기. 여기서 포토샵으로 한번 와볼게요. 자 근데 얘는 안 그래요. 여기서 컨트라스트를 조정을 끝까지 가더라도 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요. 이거 좀 많이 올리더라도 D5처럼 이렇게 망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광도라고 해서 여기 끝에가 블랙이고 여기가 화이트예요. 그래서 알베도 레인지를 정확하게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이 데이터가 완전히 생블랙이 나타나거나 생화이트가 나타나면 안 돼요. 근데 자 포토샵에서 조정하시면은 이걸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여기 안에서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각적 퀄리티도 훨씬 좋고요. 자 이게 어떤 차이냐면, 여기 보시면은 유즈 레거시라는 모드가 있어서 이걸 한번 켜볼게요. 켜서 조정을 하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D5가 포토샵의 아주 옛날 방식입니다. 이게 좀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요즘에서는 개선된 컨트라스트 모드를 가지고 써요. 근데 D5는 레가시 모드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많이 올리게 되면은, 자 얘가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여기 블랙까지도 쓰게 되고 화이트, 생 화이트까지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자 이렇게 오버 세츄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D5 모드다. 그러니까 귀찮아서 대충 하면은요 좋은 퀄리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의 이치가 투자만큼 나요. 그래서 만약에 미세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포토샵을 가지고 해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이트니스 이것도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쓰시면 안 되는데, 자 이 정도잖아요. 근데 만약에 레거시 모드로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블랙이 떡지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하얗게 뜨거나 레거시 모드. 자 레거시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 톤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 안에서만 놀고 있잖아요. 중요하다. 자 그래서 다시 이거 0으로 놓고요. 자 이거 가지고도 브라이트니스를 이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죠. 채도는 괜찮아요. 이렇게 좀 빼거나 이렇게 좀 포괄시키는 건 괜찮은데 컨트라스트 브라이트니스는 여기서 조정하면 별로 좋지 않다. 이게 자 이렇게 되죠. 이게 어려운 말로 컴포지팅 용어로 얘기하면 이게 더하기 모드라서 그래요. 더하기 모드. 이게 막 더해지니까 막 오버브라이트 되는 거고, 이게 빼니까 막 빼다 보면 약간 어두웠던 게 막 계속 빼다 보니까 블랙으로 치달아서 그래요. 이게 시각적으로도 이쁘지 않지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알베도 레인지에서도 잘못하면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모로 안 좋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여기서 매부에서 베이스 컬러로 하셔서 자 요거를 사용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둡게 하려면 요거 이런 식으로 좀 다르죠 느낌이. 이거는 이제 곱하기 모드라서 그래요. 그래서 요걸 좀 쓰시는 게 좋고, 더 밝게 하고 싶은데 안돼. 그러면은 요 밑에 오시면은 요게 배율이에요. 배율. 그래서 요걸 좀 이렇게 올리시면은 점점 더 이렇게 이가 최대입니다. 이렇게 밝아지는. 아까 브라이트니스랑 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웬간해서는 여기서 놀지 마라. 만약에 논다고 하더라도 진짜 조금만 써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퀄리티 내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노멀 맵도요. 원래는 이게 0.1로 설정이 되면 안 되고요. 1로 쓰셔야 돼요. 그게 정론입니다.
근데 얘는 왜 이렇게 0.1로 해놨느냐? 자, 일단 베이스 컬러 가서 요거 빵으로 만들게요. 자, 블랙으로 한다는 얘기는 컴퓨터 그래픽에서 블랙은 0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자, 이거랑 곱해지니까 블랙이 돼서 처리가 안 되는데 여기 뭔가 이렇게 있어. 그렇죠? 뭔가 이렇게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자, 이거 여기 노멀 맵에다가 원래는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입혀야 되는데 이게 또 참 이것도 대부분 또 전문적으로 그래픽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거 그냥 대충 막 하거나 안 넣잖아요. 그럴까봐 그냥 D5가 그냥 편하게 하라고 이 베이스 컬러에서 그냥 대충 정보를 빼다가 자동으로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지만 노멀 맵에 연계돼서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이게 원래 일로 써야 되는데 일로 한번 올려볼게요. 굉장히 자글자글자글하고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0.1 일본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아사무사 이렇게 넣어놨어요.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하고 노멀 맵 안 쓸까봐 이렇게 해놓은 거여서 다시 노멀 맵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노멀 맵이라는 거는 이것도 그냥 진짜 쉽게 설명할게요. 그냥 푸르딩딩한 맵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소프트웨어마다 골라 쓰셔야 돼요. D5는 뒤에 DX라고 되어져 있는 다이렉트 X 모드를 쓰셔야 됩니다. 이거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가져오시고 자, 이거 무조건 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재질을 만들었던 작업, 우리 규칙이야. 일로 했을 때 여기서 썼던 요 정도의 느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규약이에요, 규약. 근데 여기는 이제 물론 디스플레이스먼트까지 써서 더 울룩불룩하지만 그래서 이거 만약에 0.1로 하면 기본값이 0.1이잖아요. 너무 약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원래 재질을 만들었던 제작자의 의도와는 달라. 물론 이거를 조금 약하게 한다고 해서 시각적으로 그렇게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난 이 정도 올록볼록하지 않고 조금만 약간 올록볼록하고 싶어. 그냥 내 맘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원로는 1이다. D5가 이 노멀 맵 안 쓰고 그냥 이것만 대충 발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냥 0.1로 해놓고 자동으로 해준 것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설정 값들이 원론에서 좀 너무 많이 벗어나 있어서 좀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 스페큘러 이거도 제대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이것도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냥 0.5 놓고 쓰세요. 만지지 마세요. 이거 왜 그런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베이스 컬러 가서 지금 블랙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 노말도 0으로 자 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고 일단은 러프니스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일단 0으로 놓읍시다. 자, 그리고 자 스페큘러만 관찰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제가 무조건 0.5로 일단은 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한번 이렇게 만져볼게요. 오 0 되면 반사가 아예 없네. 그리고 1로 가니까 반사가 세지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나 아니면은 해외 유튜버도 그렇고 이거 D5 공식 사이트에는 영상에도 이거를 막 조정해가지고 나 좀 무광택 재질 만들 거야 해서 이거 막 이렇게까지 0까지도 내리는 영상도 있어요. 이거 완전히 잘못 쓰는 겁니다. 이렇게 막 올리고 하는데 이게 반사의 세기랑 관련이 있는데 어쨌든 0.5로 써야 되는 이유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실제 사진입니다. 지금 이제 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딱 사진을 봤을 때 와, 반사도가 굉장히 높아 보이는 재질이 하나 있죠. 물입니다, 물. 그래서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은 자, 요 바로 앞에 거의 시선과 정면으로 보이는 요, 물론 정면은 더 뒤쪽에 있겠지만 거의 정면에 가까운 아이는 반사도가 이렇게 매우 낮아 보이죠. 그런데 자, 시선이 뒤로 쭉 갈수록 즉 이 재질과 시선의 방향이 수평할수록 반사도는
쭉 이렇게 올라가 보이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산이 이렇게 반사가 되어져 있고 이 아이는 반사도가 매우 낮아가지고 이 호수의 바닥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자 뒤로 갈수록 거의 시선과 수평이 될수록 자 100%의 반사도에 육박을 하고요. 자 시선과 자 정면으로 바라보는 면을 우리는 이제 이거는 모르셔도 되는데 F0라고 해요. F0 PBR에서 여기는 거의 대략 약이에요. 약 4% 정도의 반사율로 떨어집니다. 요거 그냥 시각적으로 보니까 좀 이해되시죠? 정면인 경우에는 반사율이 매우 낮고 자 저렇게 시선과 수평으로 저 뒤로 가게 되면은 반사도가 거의 100%에 육박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반사의 현상을 프레넬 반사라고 해요. 프레넬이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하고 어떤 수학적 물리적 공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대충 이해가 됐어. 이게 뭐 100%, 4%뭐 이따가 계산하는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약이에요, 약.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조금 이제부터 좀 황당한 이야기 좀 할 겁니다. 이 반사도는 이 바위도 똑같아. 되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이거 무광택이잖아. 그리고 물은 지금 반사가 돼서 영상이 이 산 영상에 이렇게 이미지가 보이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이 100%와 F0의 약 4%는 바위, 숲, 다 이 반사도 다 거의 비슷합니다. 자, 바위도 여기 딱 시선의 정면으로 보이는데 여기가 F0고요. 자, 여기의 반사율이 약 4%고요. 자, 이게 이렇게 돌아가서 시선의 측면으로 가게 되면 이것도 거의 반사도가 100%에 육박을 해요. 즉, 이 물과 이 바위의 반사도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똑같다. 이게 바로 PBR 이론입니다. 되게 이상하죠? 네,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비금속 재질의 경우에 반사도를 이야기할 때 그걸 이제 스페큘러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측면으로 갈수록 100%에 육박하는 거는 거의 다 모든 재질에서 똑같고 딱 정면 F0에서 봤을 때 요게 4% 평균이 4%인데 약간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반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정면 F0의 반사율을 의미해요. 왜냐면 다 이렇게 측면으로 하면 다 100%의 똑같이 거의 육박 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금속의 경우에는 이 F0의 반사율이 2%에서 5%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비금속 재질을 그냥 뭐 여러 가지를 수집해서 평균을 내봤더니 대략 4%다. 2%나 4%나 5%나 뭐 그놈인데 뭐 대부분 평균을 많이 내보니까 이 F0 딱 정면에서 봤을 때의 반사율은 4% 정도로 거의 비슷비슷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제가 사진에다 찍찍찍한 믿지 못할 것 같아서 마모셋 엔진에 있는 또 PBR 이론 중에 하나를 캡처해가지고 왔어요. 자, 딱 봤을 때 이게 머드잖아요. 진흙은 굉장히 무광택으로 보이고 물은 굉장히 광택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여기 반사도가 5%. 아까 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4% 정도고 뭐 이거 수온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도 약간 이 반사율이 살짝 달라지는데 어쨌든 비금속의 경우에는 2%에서 5%예요. 그걸 거의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있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반사율이 이게 무광택이랑 얘랑 이 굉장히 반사율이 높아 보이는 시각적으로 높은 애랑 자, 5% 뭐 대부분 뭐 소프트웨어마다 이 평균을 내는 게 좀 달라서 그런데 뭐 저희는 보통 4%라고 합니다. 어쨌든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마모셋 엔진에서 나온 문서에도 이렇게 써 있고 다른 거 찾아봐도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건 되게 고광택으로 보이고 무광택으로 보이는데 반사도가 똑같으면 이거 어떻게 이게 설명할 거냐 해서 나오는 것이 러프니스입니다. 러프니스는 뭐냐면 현미경으로 이 매질을 봤을 때 표면이 얼마나 거치냐 매끈하냐를
정의를 합니다. 0부터 1까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러프니스가 굉장히 낮아요. 거의 0 정도의 수렴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끈하죠. 그래서 자, 요 뒤에 있는 그 배경이 이렇게 오겠죠. 배경이 이렇게 와서 반사가 되는데, 자, 이게 굉장히 매끈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 입사각이랑 반사각이랑 거의 똑같이 이렇게 가겠지. 이 뒤에 배경 산이. 그래서 눈에서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면은 자, 요 영상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이 머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이거 반사도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오겠지. 이 뒤에 있는 배경이. 근데 얘가 미세한 표면이 이게 막 거칠어. 막 그냥 장난 아니게 거칠어. 러프니스가 거칠어. 러프니스가 1에 거의 6밖에. 그럼 얘가 입사각과 반사각이 막 난장판이 되겠지.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눈에서 관찰을 했을 때, 자, 이게 이렇게 반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막 난잡하게 나오니까 이게 뭉개져 보인단 말이야. 반사의 세기는 똑같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게 뭉개지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프니스에 의해서 무광택처럼 보이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온 이 세기, 반사도의 세기는 다 똑같다. 똑같다. 결국은 세기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표면이 매끈하냐 거치냐에 따라서 이 배경이 이렇게 반사가 된 게 깔끔하게 보이냐, 이게 막 확 뭉개져서 보이냐,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포토샵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포토샵에서 블러 처리해 볼게요. 블러. 아이씨. 아우, 또 인성질.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 자, 그냥 밑에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자,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반사도의 세기처럼 이게 오페서티의 문제가 아니라, 자, 반사도는 다 동일한데 이 반사도가 얼마나 뭉개지냐, 미세 표면의 거칠기에 따라서, 자, 이런 거예요. 가우시안. 좀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면, 자, 이렇게 매끈해서 덜 뭉개져서 보이냐, 많이 뭉개져서 보이냐. 많이 뭉개져 가지고 무광택처럼 보이는 거지, 이 오페서티 반사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스페큘러 가지고 만져봤더니 아니 반사의 세기가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뭐야? 라는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자, 다시 D5로 돌아왔습니다. 네가 방금 전까지 이 반사도는 측면으로 하면은 100%, 정면에서는 뭐 평균 4%고 거의 고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한번 움직여 보자. 바뀌잖아. 이게 뭐야?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세히 보시면 반사도가 이 전체가 다 변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자, 시선의 정면 F0 위주로 반사도가 약해지고 세지지, 이 측면은 100% 거의 유지가 됩니다. 자세히 보세요. 자, 여기에 반사도가 확 떨어지면서 그라데이션처럼 되지, 여기에 반사도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100%. 자, 이거 올리면 가운데 F0를 변경하는 거예요. F0.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비금속 재질을 다 조사해서 해봤더니 여기 가운데가 2%에서 5% 정도의 변화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를 네 맘대로 이렇게 막 하면 안 돼. 그러면 이게 실제 존재하는 비금속 재질의 반사도를 벗어나게 되는 거야. 당연히 0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범위에서 움직여야 되냐? 원래는 안 움직여도 돼요. 뭐 2%에서 5%고 그냥 비금속 재질 평균 냈더니 4%인데, 그래서 산수적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페큘러를 알아내는 공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F0 반사율, 여기 중심부 여기만 바뀌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 나누기, 수학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산수죠. 0.08이 스페큘러 수치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디얼렉틱 머티리얼, 그러니까 비금속의 경우에는 이제 4%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퍼센트를 0부터 1까지의 리니어 스페이스를 바꾸면은
0.04가 나올 거예요. 4%는 0.04죠. 요거를 이게 가장 4%가 거의 평균값이니까 2에서 5%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0.08로 나누면은 계산기 머리가 나빠. 0.04 비금속 재질의 평균 반사율 가운데 반사율 0.04를 0.08로 그냥 나눠주면 이게 스페큘러 수치예요. 그래서 나누기 0.08 0.5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소프트웨어들은 이 스페큘러의 기본값이 그래서 0.5인 거예요. 0.5. 그리고 평균값이 4%고 진짜 뭐 심각하게 낮은 경우라고 해도 2%야. 2% 언더는 없어. 그러면은 2%는 얼마야? 이게 0.04 나누기 0.08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계산기 또 두드려 보자. 다들 자겠구나. 자, 2% 나누기 0. 무조건 0.08 나눠주면은 스페큘러 수치가 나와요. 그래서 0.25입니다. 그래서 스페큘러의 가장 마지노선은 0.25가 되는 거고요. 5%면 얼마야? 0.05 나누기 0.08은 0.625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페큘러는 0.5가 기본값이고 이게 가장 낮은 게 0.25 내려가면 안 되고 가장 높은 거는 0. 방금 전에 보셨듯이 6인데 이게 다 필요 없어. 대부분의 매질들이 다 0.5야. 그냥 0.5. 그래서 그냥 고정으로 놓고 쓰라는 거고 단 가끔 이제 올려야 될 때가 있어. 언제냐면은 보석류 이런 경우에는 이걸 조금 올려서 쓰시면 되는데 나중에 심심하면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제이드, SS에도 있는데 이거 스페큘러 레벨 SS에 그냥 지 마음대로 해놨어. 이게 굉장히 좀 이걸 0.65보다 좀 높여서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 구할 수 있는 또 수학 공식도 있어요. 이 F0를 IOR로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것까지 보여드리면 또 다 자겠지. 그래서 그거는 안 할게요. 그래서 자, 그냥 여기 스페큘러 수치 0.5로 고정해서 써라. 저는 물론 그 여태까지 V레이와 코로나 렌더러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0.5로 그냥 거의 그냥 고정해서 써요. 거의 안 만집니다. 그래도 일정 이상의 퀄리티 나오니까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언리얼 문서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그냥 대부분의 비금속 재질은 스페큘러 0.5다. 99.9% 그냥 0.5로 고정시켜 놓고 쓰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거 막 조정하는 애들은 결국은 뭐다? 지 맘대로 이게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막 지 맘대로 이렇게 막 슬라이더 막 와 고광택이야 무광택이야 해서 이거 만지는 애들은 PBR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냥 걸러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비금속 F0 정면 반사율은 4%고 그것을 0.04 나누기 0.08 하면은 스페큘러로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0.5야.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90% 이상의 재질들은 스페큘러 0.5다. 그래서 그냥 고정해서 써라. 여기 맵도 쓸 필요가 없다. 단 아주 예외적인 보석류가 있다. 뭐 비취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높게 써야 되는데 이것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나 비추로 할 거야. 그랬을 때 스페큘러 얼마로 설정해야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로 제이드죠. 제이드가 비추예요. 비추 선 오브 비추 아니고 미쳤나. 그래서 IOR 값이 약간 뭐 종류마다 다르지만 1.6 정도예요. 1.6. 그래서 자, 비추의 SP를 계산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F0를 구해야 되는데 F0는 또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F0 정면 반사율을 구하는 공식은
IOR 마이너스 1 나누기 IOR의 더하기 1의 제곱,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정면 반수에다 이제 스페큘러로 바꿔야 되니까 나누기 0.08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J드 비치는 아까 1.6이었잖아. 그러면 이게 빼면은 0.6 나누기 1.6 IOR 더하면 2.6 나눠서 요거에 제곱해서 나누기 0.08 하면 되는데 내가 머리가 나쁘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자. 그래서 0.6 나누기 2.6은 이렇게 나오고 이거 제곱해서 나누기 0.08 하면은 0.665 어쩌고저쩌고 반올림하면 0.67 정도 스페큘러 레벨을 넣으면 된다. 이게 보속류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 근데 뭐 하여간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이제 보속류는 예외적이니까 그래서 IUR 값 가지고서 계산을 해서 이 스페큘러로 변해내는 공식이 있다. 그냥 0.5로 써라. 자, 그 다음에 러프니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재질, 모든 비금속 재질은 요 반사의 세기는 이게 다 이걸로 똑같아. 0.5로. 그러면 무광택이냐 이거의 결정을 러프니스, 미세 표면의 거칠기로 된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려서 러프니스 맵 가져올게요. 자, 이거 1로 해놔야겠지. 자, 이것도 무조건 1입니다. 원래 제작자 의도를 살리려면. 자,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해. 왜 이상하냐? D5가 미쳤나봐. 저기 가볼게요. sRGB로 되어져 있어. 이거는 보정이 돼서 더 높게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리적 정보니까 전부 다 리니어로 바꿔야 돼. 이게 왜 이상하냐? 물론 아니 뭐 미세 표면의 거칠기 좀 달라질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 왜 그러냐? 원본을 보자. 이게 혹독인각에 정으로 까가지고 만든 거잖아. 그럼 이게 표면이 반질반질할 수가 없잖아. 근데 얘는 sRGB로 들어오면서 보정이 돼가지고 이거 지금 와우 쉣. 아, 욕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이게 반사가 지금 이렇게 셀 수가 없잖아. 이게 sRGB로 들어와서 그래. 그래서 리니어로 하면은 이래야지. D5야 왜 그러느냐. 이거 지 맘대로 기준을 다 바꿔놔가지고 이게 혹독인데 이렇게 sRGB로 이거 안 돼요.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로 바꿔줘야 된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 자, 메탈릭은 여기서는 뭐 금속 성분이 없으니까 그냥 가고. 자, 이것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메탈릭을 막 이렇게 막 조정하는 애들이 이거 하면 안 돼. 그냥 0 아니면 1로 해야 돼. 비금속은 0이고요. 금속은 1로 해야 돼. 그럼 이거 왜 슬라이드로 만들어놨냐? 제가 한 몇 년 전에 여기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다가 올려놨어요. 이거 절대로 중간 단계로 쓰면 안 됩니다. 특히 건축 인테리어에서 가장 퀄리티가 좋다는 코로나 렌더러는 이런 사용자의 실수, 잘 몰라서 이렇게 막 조종한 애들이 있을까봐 그냥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이렇게 선택하도록 돼 있어. 중간값 못 놓게 돼 있어. 이 중간값이 필요한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지금 아니니까 건너뛰고. 자, AO를 봅시다. AO. 이걸 다시 이제 키자. 스페큘러랑 러프니스 설명이 끝났으니까 아이고 쉣. 아유, 자꾸 인성 드러나네. 욕 나오네.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앰비언트 어클루전은 여기 미세한 이것도 이게 디테일하게 설명 안 드릴게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그냥 가자. 귀찮다. 자, 앰비언트 어클루전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이것도 물론 제작자 의도대로 일로 해야 돼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노멀맵이란 것도 결국은 뭡니까? 이게 실제로 튀어나온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냥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여기 옆면 보시면은 페이크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튀어나오게 되면은 여기에도 미세하게 그림자 같은 부드러운 그림자가 생기는데 이게 실제로 튀어나온 게 아니니까 페이크로 그걸 입혀줘야 돼요. 그런 걸 하는 일이 앰비언트 어클루전이에요. 실제로 이게 만약에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스먼트는 가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튀어나온다라면은 이 AU가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실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 페이크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미세한
미세한 이렇게 튀어나온 이렇게 음영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원래는 리니어로 가야 되는데 얘는 또 sRGB로 들어봐. 그래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데 뭐 요거는 조금 뭐 그렇게 크게 오류는 아닙니다. 근데 제작자의 의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고 쉣. 아유 욕쟁이가 다 됐어. 자,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앰비언트 어클루전이 강하지가 않아요. 강하지가 않다. 그래서 한 요 정도잖아 지금 거의 톤이. 근데 얘는 sRGB로 들어오니까 제작자의 의도와는 조금 달라졌다. 물론 미술적 데포르메로 약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아까 러프니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거 막 이렇게 깠는데 돌 까가지고 정으로 했는데 번쩍번쩍 빛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은 리니어로 해놔야지. 기본적으로 자, 비금속 재질의 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게 또 분량 조절 실패네. 요 바닥은 아까 좀 그 금속하고 요거 좀 맵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냥 합시다. 그거 얼마 안 되니까. 자, 강의를 막 그냥 강좌를 막 하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 일일이 가져오기 너무 귀찮다 보니까 배치 임포터가 있어. 그래서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번에 다 가져올 수가 있어요. 앰비언트 어클루전, 베이스 컬러, 뭐 헤이트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여기 짭 디스플레이스먼트에 쓴 거니까 이게 빼고, 메탈릭 요거 이제 새로 추가된 거지. 노말, 그리고 러프니스 오픈 하시면 자동으로 빠바바바바박 들어오게 된다. 자, 마찬가지로 요거는 sRGB로 잘 들어오는데, 자, 노말이 0.1이야. 이거 아니라고 그랬지. 1까지 올려줘야 돼. 제작자의 의도. 근데 뭐 물론 조정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작자의 의도 그대로 쓰려면 1로 해야 되고, 스페큘러 무조건 0.5라고 했고요. 참고로 이 스페큘러 F0의 반사율, 이 중심부의 반사율이 4% 내외라고 한 거는 비금속에게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서 움직여 보시면 자, 움직여 보시면은 이 비금속 페인트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알 수 있고, 여기 금속은 영향을 안 먹어요. 그래서 자, 스페큘러 그냥 0.5로 고정. 자, 러프니스 이거 틀렸다라고 했지. sRGB 아니고 리니어. 이게 다 고쳐줘야 돼, 제대로 하려면. 특히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올라가다 보면은 정말 그 재질의 퀄리티는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이 러프니스를 얼마나 잘 만드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메탈릭도 또 sRGB야. 얘 왜 이러냐 진짜. 이것도 리니어로 고쳐야 돼요. 조금 미묘하게 변합니다. 자, 앰비언트 어클루전 얘도 뭐 얘는 뭐 큰 문제는 안 일으키지만 그래도 리니어로 고쳐줘야 돼요. 자, 질문. 여기서 왜 금속인 경우에 0 아니면 1 이렇게 써야 되냐. 금속 성분이 들어가면 무조건 1로 땡겨야 됩니다. 이게 중간으로 놓으시면 안 돼요. 자, 그 이유는 예전에 설명은 드렸지만 한 번 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이런 겁니다. 메탈리스 맵에 보시면, 자, 0과 1로만 써야 돼. 그래서 1인 경우에는 금속이고, 이게 시꺼먼 블랙인 경우에는 비금속이야. 근데 우리가 그 쉬지를 하면 맨 처음에 나오는 개념이 있죠. 비트맵과 일러스트가 무슨 방식이지? 하여간 배제 곡선 방식인가? 그래서 비트맵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곡선을 이렇게 표현을 하려다 보면 순수 블랙과 화이트 0과 1로만 하면 여기가 계단이 빡빡빡빡빡 경계가 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계단 현상, 알리아싱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좀 중간 그레이를 넣어서 부드럽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확대를 보면 이게 여기 좀 이게 부드럽게 처리가 된다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마스킹 이런 걸 했을 때 이 부드러운 경계를 위해서 중간 단계의 그레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0.5 정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부적 계산을 위해서 원래는 필요하다. 그래서 해놓은 거고, 원칙적으로는 0과 1만 쓰시면 된다. 그래서 이 부드럽게 전이되는 것 때문에 있는 거다. 뭐 근데 어떤 애들은 그래. 비금속
하고 금속하고 중간 단계 반도체도 있잖아요. 뭐 그런 예. 뭐 아주 극히 예외죠. 뭐 그런 거 빼고는 원래는 이런 그 메탈리스 맵의 경계 안첼리아식 문제 때문에 이 중간 단계가 필요한데 그냥 또 이걸 또 따로 또 코로나처럼 그냥 또 0, 1 둘 중 하나 선택해 놓게 하면은 또 만들기도 귀찮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얘기를 정말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좋아하는 외우자 노말 1 이거 무조건 리니어, 이건 제대로 들어온다. 스페큘러 그냥 0.5로 고정해서 써라. 저는 물론 이거 말고 이제 V-Ray 코로나 렌더러 사용하고 있지만 스페큘러는 아까 IOR이랑 같은 얘기라고 했죠. 그 컨버팅하는 공식 있죠. 거기서 스페큘러 0.5는 IOR 1.5랑 대응돼요. 그 수학적 계산해 보면 나오는데 그냥 단단 1.5로 고정해서 씁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 없어요. 자, 러프니스 무조건 리니어.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데 이게 틀리게 들어온다 다. 자, 이렇게 해서 PBR의 기본 원리에 입각한 기본 재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제이드 비치 계산했었는데 이게 또 이런 얘기까지도 하면 또 너무 까는 것 같은데 그래도 확실히 까야지 뭐. 자, 여기도 제이드 재질이 있어요. 비치. 왜 자꾸 난 여기 생각나냐. 봅시다. 비치. 얘 또 IUR 또 이상하게 돼 있을 거야. IUR이야 한다. 스페큘러 1까지 올려놨네. 아까 0.67 얼마였죠?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은. 그리고 뭐 맵까지도 맵은 또 못 열어보는구나. 맵까지도 썼어요. 굳이 이럴 필요 없는데. 뭐 하여간 여기 있는 재질들이 물론 이제 D5만 그런 게 아니라 유료 사이트 가더라도 이게 처음에 PBR 들어왔을 때 좀 정리도 안 되고 어려웠기 때문에 좀 맞지 않는 SL 라이브러리 상용 데이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점점점 이제 이게 PBR이 좀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좀 고쳐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기준들이 조금 아쉽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어찌됐던 간에 정말 하이엔드 퀄리티로 가시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진짜 정말 디테일 싸움이거든요. 어느 정도 이상 퀄리티를 뽑으시려면. 그래서 뭐 그럽니다. 뭐 어떤 분들은 너는 그럼 뭐 이거 이런 거 다 만들어서 쓰냐? 전 다 만들어서 씁니다. 이런 거 없더라도 이 노멀맵까지도 만들고요. 다 만들어서 써요. 자, 여기까지 진짜 쉽게 잘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